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가지고 있던 보험의 해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보험을 해지해 목돈을 마련하면 나중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할 것 같고 대출을 받자니 괜히 이자가 비쌀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보험을 이용해 목돈을 마련할 때도 반드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서 보험에 쌓여있는 목돈 활용과 전략에 대해 유용한 이야기 들려주실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www.centb.co.kr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보험 관련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이죠. 오늘은 정윤영 지점장께서 보험에 쌓여있는 목돈 활용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PMS 플랜의 정윤영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활용한 목돈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자, 지금 제목 보시면 목돈이 필요해라고 나와 있죠. 요즘 특히 이제 신문기사나 언론 같은 거 잘 보시면 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거고 실제로도 대출 활용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금리이기 때문에도 물론 하시겠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좀 목돈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걸 무작정 대출만 활용하자니 너무 위험 요소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험을, 갖고 계신 보험을 활용해서 목돈을 활용해 볼까, 이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목돈을 활용하는데 보험의 첫 번째 딱 떠오르면 생각나시는 건 아마 보험 해지실 거예요. 근데 물론 해지를 이용해서 목돈을 활용하시는데 일단은 보험을 해약하는 몇 가지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해보죠. 첫 번째는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 당연히 해지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나오는 해지연금 목돈으로 나오면 당연히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험 리모델링. 나에게 맞지 않은 보험이고 그러나 좀 필요한 보험 보장 내용은 있고 그럴 때 새로 보험을 리모델해서 갈아타시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에 대해서 약간의 목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 앞에 두 개는 선택에 따라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쓰고 싶을 때는 마지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세요. 자, 요럴 때 무조건 목돈 필요하다고 보험 갖고 있는 보험을 해지해버리시게 되면, 글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큰 위험이나 손실에 닥치지 않을까. 오늘 이런 부분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갖고 목돈을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실 때 꼭 주의하실 한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망, 장애, 상해, 질병 발생 시 경제적 위험. 내가 목돈이 좀 필요하다고 보험을 그냥 해지해 버리시면 갖고 있는 보장 내용이 없으시죠. 그 상태에서 현금 흐름은 해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약간의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위험 목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 항상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험을 정리하더라도 최소 보장은 반드시 유지하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목돈이 필요하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를 해버리시고 나면 위험이 닥쳤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좀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쓰시려면 최소한의 보장은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특히 종신가치 보장성 보험료가 높은 상품 같은 경우는 감액안담이나 연장정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돈이 나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오히려 여기에 보험료 들어갔던 돈들을 목돈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험 해지보다는 이렇게 감액안담이나 연장정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죠.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활용하라.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품을 가입하시다 보면 특히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중도인출보다는 아마 그 약관대출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약관대출을 무조건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도인출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지 효과적인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포인트처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관대출, 중도인출. 내가 보험을 계약하고 1년, 2년, 3년밖에 안 됐다. 다시 말하면 계약하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적립금 또는 해지연금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쌓이질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저축보험, 특히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금과 해약환급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적립금은 내가 지금 해지하지 않는 이상 쌓여있는 금액인데 해지환급금은 실제로 내가 해지해서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꾸준히 7에서 10년 정도 빠져나가거든요. 무슨 소리니? 그게 결국은 적립금은 지금 현 상태에서 쌓여있는 자금일지 모르겠지만 해지환급금은 지금 내가 해지를 했을 때 앞으로 내어야 될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나서 내 적립금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쌓여 있는데 내가 지금 해지하면 이 금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착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보실 때는 적립금이 아니라 특히 저축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지 환급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은 자금의 지급 기준이 해지 환급금입니다. 적립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내 적립금이 한 1000만 원 쌓여있네? 그럼 이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시고 실제로 요청을 하셨을 때 만약에 그 당시 적립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해지환급이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과 해지환급 차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약관대출은 잘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대출이죠. 내가 갖고 있는 해지환급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속된 말로 담보대출입니다. 예적금 담보대출과 비슷한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 반드시 상환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금리를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오늘 해당되는 내용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시중 기준금리 지금 현재 1.5%라고 하죠. 예, 그 기준금리에 30에서 50%를 더하면 대부분 예적금 이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에 30에서 50%면 대략 한 0.78에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하면 약 2.5% 정도. 그게 실제로 예적금 이율이고요. 거기에 다시 또 30에서 50%를 더한, 즉 한 0.5에서 1%를 더하면 그게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예정 이율이 됩니다. 거기에 또 0.5에서 1%를 더하면 연금 지급 이율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출 이율은 거기다 또 1.5%를 더해야 됩니다. 실제로 시중금리가 1.5%, 2%를 할 때 약관대출 이율은 회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적게는 6%, 많게는 8, 9%까지 나오는 약관대출 이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돈을 갖고 쓰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관대출 이율은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나서 반드시 갚을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약관대출 이율 무조건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이것도 내가 줘야 되는 이자, 내 돈입니다, 돈. 그래서 항상 그걸 계산하시고 약관대출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중도인출인데, 중도인출을 하시게 되면 내 현재 쌓이는 자금에서 이만큼의 돈을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이라는 돈에서 500만 원을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계속 자금이 불어납니다. 여기서 다시 약관대출로 살짝 올라가 보면 약관대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내가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쌓이는 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좀 붙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약관대출보다는 중도인출이 좀 더 작습니다. 단 상환 의무가 없죠. 내가 여유가 되면 내가 뺏은 것만큼 중간에 그냥 납부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실 때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 약관 대출이 좋다, 중도 인출이 좋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갈라질 수 없고 나의 상황에 맞게 약관 대출과 중도 인출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자금의 운영 기간입니다. 짧게 쓰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약관 대출 이율이 좋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것도 급한 거지만 돈을 쓰고 나서 바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히려 중도 인출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 이 자금을 쓰는 목적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로 나오죠. 이자 상환 여력. 중도 인출은 내가 꺼낸 만큼 원금만 그냥 갚으시면 됩니다. 근데 약관 대출은 내가 꺼내 쓰는 순간 내 돈을 갖고 내가 꺼냈었지만 그거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자 상환을 하셔야 돼요. 갚으실 때 내가 1,000만 원 약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만 갚느냐. 그게 아니라 쓴 기간만큼 해당된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그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같이 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약관 대출을 받고 나서 자금이 더 내가 필요해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인데 대출 이자율을 꼭 비교해 보십시오. 목돈을 쓰실 때 내가 내 돈을 빌려 쓰는데 설마 이자율이 그렇게 세겠어? 그리고 아마 이 상품을 가지고 보험 계약 상품을 가지고 설계사들한테 약관 대출에 대한 설명을 조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아실 거예요. 현재 이 상품의 예정 이율이 4%다. 근데 네가 받는 이율은 약관 대출 이율은 5%다. 네가 실제로는 그러나 5%로 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약관 대출은 빼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나 그대로 자금이 쌓이기 때문에 거기에 4% 이자가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가 내는 건 5%지만 그동안에 적립금이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네가 실제로 내는 이자는 1%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론상이 그렇고요. 내가 갚아야 될 때는 반드시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 대출을 받을지 담보대출을 받을지 신용대출을 받을지 이거는 꼭 선택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신용도가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1금융권에 그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오히려 약관대출보다 낮은 3%대 이자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500, 1000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대출이자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 물론 광고에 나오는 뭐 해주세요 500만 원 주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예, 그런 거는 제2금융권 3금융권 넘어가니까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용대출 이자가 낮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맡길 물건이 있다. 그러면 담보대출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그렇다고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가서 대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당장 한두 달 있다가 막 2%, 3%씩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긴급하게 자금을 쓰셔야 될 때 오히려 담보대출도 나쁘지 않다. 단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약관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고 그중에 가장 저렴하고 나 이거 다 대출이자 내기 싫다. 난 내 돈만 그냥 빨리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끝으로 중도인출을 활용하셔도 좋다는 것. 그래서 보험 계약에서 무조건 해지해서 나오는 목돈으로만 자금을 융통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보장에다 날아가니까요. 특히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특히나 손해보험에서 나오는 보장성 보험은 거의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지한금이 거의 없고 순수 보장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신보험 아니면 연금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도 해지한금이 많이 쌓이는 것들은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중간중간 필요한 목돈을 쓰실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내가 돈 필요하다. 보험 해지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잘 활용해보자. 이것도 금융상품에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제도 활용하셔서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 보험 해지 전에 고민해봐야 할 점과 해지연금금의 활용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윤영 지점장과 함께 키움S 플래너 박태훈 팀장도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 보험 해약에 대해 해주실 이야기 없으신가요? 방금 설명을 받으셨듯이 무조건 해약하는 것보다는 중도 인출이라든지 약관 대출을 활용을 하면서 조금 자금을 조금 다른 방면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이제 현장에서 조금 고객님들과 이제 시청자분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지만 약관 대출이 어디서 나온다라는 건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약관 대출을 왜 사용하시냐면은 사실은 이금융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관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돈인데 왜 나는 이 정도의 이자를 많이 내면서까지 사용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정확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요. 이 보험을 담보로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즉 이 보험 계약을 전혀 건들지 않고요. 만약에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에서 적립금에서 이제 그런 금액들을 상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금융이다 보니 다 1금융보다는 금리가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약관 대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사실 주부님들이 대출을 받기 용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조금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보험을 과연 내가 이 약관 대출을 사용하면서까지 꼭 유지를 해야 되시는지 어떠한 재화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이게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로서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들이 어느 정도 내가 내고 있는 재화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 아니면은 지금 현재로서 내가 갖고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보험으로 바뀌었다라면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약관 대출을 받으시면서까지 이거를 이제 지금 가정 경기에서 현금 흐름이 더 뒤틀리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과감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보험해약 관련해서 유용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네.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갖고 네. 이제 세입자가 배란간에 나간다고 그럴 적에 네. 그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갖고 네. 약관 대출로 받아갖고 이렇게 내보내고 또 들어오면은 또 갚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약관 대출이 저희가 이제 옛날에 들어놓은 거라 네. 그 확정 11%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조로 해갖고선 7점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이율로 대출을 약관 대출을 해서 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때는 아까 이제 신용 대출도 있다고 그래서 네. 그 보험금에서 신용 대출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지금 약간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지점장님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지점장님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머님 약관 대출 쓰셨다고요? 네. 일단은 신용대출은 약관 대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1금융권 은행 쪽에서 많이 쓰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처럼 짧게 치고 빠지는 거면 예, 이자 납부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약관 대출 쓸 수 있는 것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 대출을 받게 되면 네. 그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한 적립금, 해지연금이 계속 거기도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돈이 계속 불어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오래 쓰지 않고요. 예, 짧게 쓰시죠? 네, 짧게 써요. 예, 짧게 예. 써서 이제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제 같이 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런 거를 쓰면은 예. 그 보험 들어놓은 데서 이제 좀 잘못되지 않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짧게 쓰시고 바로 상환하실 수 있으시면 약관대출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거꾸로 지금 오히려 금리가 낮다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런 거 알아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랬을 경우에는 중도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빌려주는 게 없거든요. 대부분 1년, 2년, 3년 이렇게 길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 뭐 한두 달 쓰고 바로 갚을 때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더 부담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보험이 예. 10년을 부어갖고서는 글쎄, 한참 전에 끝났어요. 몇 년 전에 다. 아, 10년 넣고도 한참 전에 끝나셨다고 그러면 꽤 오래되신 보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에 들어준 거예요. 예. 아마 그 당시 적용금리면은 지금 금리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높은 금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그 당시면은 최소한 7, 8% 이상의 최저 보증을 아마 해줄 겁니다. 그 상품이. 예, 예. 예,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중간에 중도 인출을 꺼내버리게 되면 네. 이자가 지금 이자가라고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중도일치 같은 거는 쓰시는 것보다 오히려 약관 대출을 받으시고 또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갚을 상환하실 때 이자를 납부하시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네네. 예,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좋다라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약관 대출을 짧게 쓰시고 상환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 시청자는 가장 적합하신 것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보험에는 전혀 문제 없으시고 잘 유지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민 상담 좀 해소 좀 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네, 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저게 제게 아니라 제 네. 아버지 그 보험인데요. 아버지 보험이요? 네, 이걸 지금 뭐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갖고 네. 연락드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느 보험사 상품인가요? 아, 지금 대한생명 거예요. 대한생명이요? 네. 아, 보험명은 어떻게 되나요? 무배당 대한종신보험. 무배당 대한종신보험이시고 네. 가입은 언제 하신 거세요? 가입이 2001년 11월이요. 아, 그럼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18만 3천 원. 8만 원 정도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팀장님, 네. 이 고민 좀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 저희가 제 아빠 건데 네. 보험이요. 네. 이게 지금 납입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1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한 14년 4년, 정도 예. 네,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떻게나 좀 우연찮게 상담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근데 무슨 그러니까 저처럼 저희 자식 다 키워놓고 뭐 60세 지그시 이렇게 나이가 되신 분들은 종신보험 같은 게 필요가 네. 없다. 네네. 자꾸 이제 이런 거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종신보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연금 뭐 이런 게 준비된 게 저희 아버지가 하나도 없어갖고 네. 연금보험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지금 와서 또 이거를 보험을 14년 부었던 거를 이거를 지금 깨자니 뭔가 또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네, 맞으세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정리를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보험들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보험을 왜 가입하세요라고 여쭤보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은 나중에 내가 늙어서 아플 때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 아빠, 엄마가 조금 노후에 대한 준비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염두를 해두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노후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60세, 70세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걸로 학습되어 있다 보니까 종신보험은 반드시 어느 집에나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매달 납부가 되고 계세요. 지금 시점에서 가입하셨을 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전화 주셨던 따님분의 나이가 좀 어렸을 테고요. 그 당시에는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필요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이 바뀌었어요. 위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보험료 납부하고 계시면요. 20년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납부 기간이 20년이세요? 네. 그러면은 한 6년 남았네요. 그쵸? 이 정도 네. 가입 금액이시면은, 보험료시면은 가입 금액이 주계약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가입하셨을 때 당시랑 지금이랑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이 충분한가를 논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님의 상황에서는 자녀분들이 다 성장을 하신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8만 3천 원을 납부해가면서까지 내가 여기에다 돈을 묶어둬야 되느냐, 이거를 따지셔야 돼요. 지금 손해는 맞으세요. 지금 해지하시면은 납부하셨던 보험료는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보험료를 보니까 주계약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적립 자체는 한 80% 90%까지는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곳에다가 이제 자금을 묶어두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시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 보험을 깨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보험을 깨지 않고 언제 돌려받는 뭔가의 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만기 환급금이 있어야지만 손해를 안 보시는 거잖아요. 이 만기가 종신입니다. 종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험은 아버님을 위한 보험은 아니에요. 다른 분을 위한 보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버님 실손의료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연배가 지금 아버님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지금 59셨어요. 59세시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노후를 준비하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신 다음에 20년, 30년을 사셔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금보험 이런 걸로 이제 바꾸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반드시 연금보험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제어를 꺼내서 어떠한 저축을 통해서 노후 쪽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실 보험 상품만으로는 준비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보험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쪽으로 결정을 하신다면은 또 그쪽으로 결정을 하신 상황에서 연금보험이 됐든 아니면은 뭐 변액이 됐든 어떤 것들을 맞는 부분을 정확히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 사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증권이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뜯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아버님 실손 의료비 부분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함께 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네, 제가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이것도 가입을 잘 한 건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분도 네. 가입을 네. 또 해야 되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네. 들고 계신 보험은 뭔가요?
그 매트라이프 건데 네. 그 실버 플랜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 유니버셜이시고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2013년도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20만 원. 20만 원 정도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전용현 지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지점장님, 이 보험에 또 추가로 가입할 만한 거 없을지 좀 잘 봐주시죠.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말씀하신 실버 플랜 유니버셜 말고는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장성 보험 어떻게 추가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따로 가입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네. 싶기도 하고, 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자꾸 보험 가입하라,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가입을 하라고 하고, 네, 제가 혼자서 또 인터넷을 봐도 지금 이 보험이 좋은지 나쁜지 또 잘 모르겠어서, 네. 한번 여쭤보려고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보험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어떤 것들이 나한테 필요한지 네. 그거만 제가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만 좀 잡아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1살입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했어요. 미혼이시고요. 네네, 미혼. 그럼 혹시 결혼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죠. 여자친구는 있고요. 아직 날짜도 잡으셨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여자친구 있으시고. 네네. 일단은 보험이라는 거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건데, 보험을 가입한다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완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보험이 있으면 내가 치료를 받는데 돈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서 완치 확률이나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사실은 보험 가입하시는 거니까. 네. 그럼 보험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다라고 어른들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보험을 넣으면 속된 말로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근데 지금 예전 같지 않아서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최소화로 낮추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보장 몇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중대 질병이죠. 암 아시죠? 암. 네네네. 예, 암 걸리면 사람들이 쉽게 낫던가요? 아니요, 지금 계속 검사 받으시던데, 보니까 주변에. 암 한번 걸리면은 몸도 망가지지만 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암 진단금을 좀 많이 넣어주는 게 좋은데, 물론 많이 넣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지금 건강 상태로 목소리만 들어봐서는 전화상이니까 그냥 수줍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아프신 데는 없으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아픈 데는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중에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이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두 개 다 포함하는 게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보실 때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아니라 꼭 뇌졸중으로 들어가 있는 특약을 가입하시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 진단금만으로는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을 한번 진단을 받고 나면 반드시 동반되는 게 후유장애고 짧게는 3개월, 길면은 몇 년 동안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심각성에 따라서. 그래서 진단금을 가능하면 500, 1000 이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뇌졸중 같은 경우는 2000, 미니멈 2000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성신경근색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급성신경근색은 말 그대로 심장마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 혈류가 안 통하게 되죠. 몸의 혈액순환이. 그럼 그게 바로 머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시적으로 뇌가 정지가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럼 마찬가지로 급성신경근색이 걸리면 이 질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고 나서도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반드시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3대 질병, 암, 뇌졸중, 급성신경근색 이 정도는 가능하면 보장금을 좀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비갱신으로 보험료도 설정해 주시면 좋고 30대 초반이시니까 보험료는 요것만 하셔도 한 4,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100세까지 비갱신으로.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요즘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 실손 의료비. 예, 이거는 어떤 큰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냈던 치료비, 과다 청구된 치료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은 병, 큰 질병, 뭐 큰 상에 상관없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 이런 것들은 특약으로 드시거나 단독으로 가입하셔도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큰 비용 없이 한 6, 7만 원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고, 가입 설계를 받아보시면 기타 그 부가 특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중대 질병에 대한 수술, 뭐 흔히 말하는 5대 장기 이식 수술, 뭐 골절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납부가 가능하시면 예,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건 넣는데 막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겠죠. 실례지만 지금 급여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월급이요? 예, 월급이야. 아, 지금 280 정도 나옵니다. 아, 280 정도 받으시고요. 네네. 그럼 보장성 보험은 한 6, 7만 원 정도만 넣어주시고, 지금보다는 지금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시고 아직은 뭐 결혼 날짜는 안 잡았지만 결혼 안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해야죠. 예, 그러면 네. 너무 보험을 일찍 가입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지금은 결혼을 뭐 생각하신다 그러면 빨리 결혼 자금하는데 재테크를 많이 하시고요. 결혼하시고 나시면 그 이후에 사망이나 후에 관련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적정 금액, 그러니까 적정 금액이라는 게 보험료도 해당이 되지만 가입 금액도 해당됩니다. 종신보험을 갖고 왔는데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있으면 이건 종신보험이 아니라 그냥 건강보험이에요. 그 특약을 넣기 위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신보험이라 하면 사망과 후유 장애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내 경제 여력에 맞춰서 사망보장금을 충분히 책정을 해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는 납부할 수 있으면 종신보험 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해서 사망이나 후유 장애를 여기다 추가만 해주시면 더 이상 보험은 가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입을 예?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 이렇게 두 개 있는 그렇게 보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쪽으로 가입을 좀 진행을 하면 좀 더 나을까요? 보험이라는 건 어느 회사에 어느 종류의 회사에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거의 뭐 트렌드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좀 극명하게 갈리기는 하는데 질병이나 상해에 관한 그 보장들은 의외로 손해보험사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에는 뇌혈관 질환에 뇌졸중이라는 그 진단금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손해보험 넣기는 또 애매하시니까 상해 질병에 관련된 것들은 손해보험 쪽, 특히 실손보험 같은 경우 손해보험 넣어주시는 게 좋고 연금, 특히 저축성, 그리고 종신보험이나 사망 관련된 이런 보험들은 생명보험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패키지처럼 사망 후에는 생명보험, 그 다음에 상해, 질병,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 그리고 저축성이나 재테크,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이제 메트라이프 거는 저축성에 해당되는 보험인데 그런 것들은 생명보험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급여가 올라갈 때 소득권자도 받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또 손해보험에 연금저축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그쪽에 연락을 드려서 따로 진행을 또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 전화 거신데 여기다가 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방송 끝나고 네.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워서.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단계별로 하나씩 배워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한꺼번에 하려니까 머리가 복잡하신 건데 예, 요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하나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 가입하시거나 아니면은 정기보험에 사망이나 후유보장 추가해서 가입하시거나 이 두 가지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궁금하신 점은 방송 끝나고 나서 지점장님과 함께 잘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문자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120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정기보험을 들어야 할지 종신보험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이 더 유리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이거는 지난주에 방송을 보시고 보내주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우선 이 두 부분을 고려를 하신다라는 거 적어주실 때 항상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 게 문자 보내주실 때 남성이신지 성별이랑 그리고 나이 정도 적어주시고요. 왜 필요하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적어주시면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기보험을 이해를 하셨는데 정기보험의 메리트는 이해를 하셨는데 종신보험이 이보다 더 나은 부분을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신보험이라는 건 사실 만기가 없다. 만기가 종신시까지거든요. 이 정기보험은 최대 80세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가입하실 경우에는 가격이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처럼 매우 비싸져요. 사실 확률에 따라서 보험료는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65세까지 내가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65세까지만 받겠다 이런 형태로 가실 경우에 정기보험이 되신다는 거는 이때까지 사망할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해요.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 위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기보험 형태를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보다 더 높여서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을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준비를 하시냐면요.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 어떠한 빌딩을 소유를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빌딩 시가가 한 50억 원 또는 30억 원 이 정도가 되신다면은 여기에 대한 세금 부분은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누진세가 이렇게 붙다 보면은 사실 10억, 20억 이렇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은 종신보험 형태로 보험료도 몇백만 원씩 해서 사망보험금을 15억, 20억, 30억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종신보험이 더 맞는 형태가 되시는 거죠. 그들은 이제 사망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도 이런 세금 부분을 내기 위해 이런 보험 상품을 활용하신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 형성이 되신다면은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58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 약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약관대출 이자가 신용대출보다 저렴한가요? 대출을 받는다면 어떤 것이 나을까요? 지점장님, 보험 약관대출과 신용대출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확실히 요즘에 돈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 약관대출보다 이유자가 낮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죠, 절차가. 신용 좀 조회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그리고 이자 상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약관대출을 쓰시는 게 절차도 간편하시고 납부하시게 약관대출을 쓰신다 그래서 내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보험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반드시 갚을 능력만 되신다 그러면 너무 복잡한 절차보다는 약관대출을 짧게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다만 꼭 이 문자 보내신 시청자분 말고 다른 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이 방송만 보시고 무조건 신용대출? 아닙니다. 꼭 내 정보 확인해 보시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리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1금융권에서만 좋은 거지 그 밖의 금융권에서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데나 전화 보고 방송에 나오는 광고 보고 전화하시다가는 나중에 크게 호되게 당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대출금 갚을 능력이 좀 되신다면 좀 더 절차가 간편한 보험 약관 대출 쪽이 더 낫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우체국에 네. 한
한 7만 원 정도 되는 거를 5년짜리를 네. 한 이제 4년 놓고 1년 남았어요. 네. 그 1년 남았는데 그거를 그 연금으로 그러니까 65년 뒤 이제 엮고 네. 내년까지 다 엮고 5년 뒤부터 연금으로 전환해서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연금으로 가져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네. 5년 돼서 그냥 찾아서 다른 걸로 쓰는 게 나은지 싶어요. 아, 그게 고민이시군요. 네. 지금 이 우체국에서 4년째 들고 계시고 7만 원 정도 내고 계신 거 맞으시죠? 87만 원. 아, 77만 원이시고 87만 원. 아, 87만 원이시고요. 네. 보험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보험명이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제가 지금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팀장님 네. 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87만 원씩 요거 딱 들으니까 예전에 좀 유행했던 이제 은행에 가셨거나 은행 또는 뭐 우체국 가셔서 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얼마씩 뭐 10년 넣으시면은 뭐 1억이 만들어진다. 또는 뭐 87만 원씩 이렇게 넣으시면은 얼마 정도 5년 정도 넣으시면 얼마가 된다. 이런 목표 자금을 들어보셨나요? 뭐 그때 들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냥 네. 일단 넣어가지고 이제 연금 노후 준비 자금을 못했기 때문에 네. 갑자기 급하게 이제 넣고 네. 이제 연금이 5년 뒤부터 65세부터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냥 넣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59세 정도 되셨네요. 그렇죠. 네. 59세 정도 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이 목돈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5년을 더 거치한 형태로 갔다가 네. 그 뒤부터 연금으로 개시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연금을 받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해준대요? 그거는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종신까지? 예, 종신시까지? 제가 알기로는 종신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종신시까지 받으시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예전이 조금 더 높았어요. 네. 예, 4년 동안 넣으실 동안. 네. 근데 지금 현재 다시 가입하시면 더 낮아요. 네. 그러면은 이 목돈을 가지고 꺼내셨을 때 네. 그러면은 총 얼마 정도 되실까요? 매나 5천,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인데요. 5천만 원 정도 되시죠. 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개시를 하시게 된다면은 네. 사실 그렇게 많게는 못 받으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으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연금을 지금 더 준비를 해주시던지 아니시면은 예. 이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확정형 형태라든지 아니면 좀 짧게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이걸 꺼내서 다른 부분으로 더 이제 조금 연금 받는 시기를 더 늦추신 다음에 네. 예, 조금 더 연금을 불려놓으신 상황에서 연금을 개시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면 한 10년이나 더 불화가 받든지. 네. 안 그러면 아까 네. 뭐라 그러셨죠, 처음에? 이제 아까 확정형으로 받는 거는 기간을 정해놓는 거고요. 네. 이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종신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요. 네. 제가 이거를 들 때, 그때는 3.0%라고 칩시다, 네. 그지? 그러면 그 이율로 그대로 계속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 이율이에요. 아, 그렇다면은, 네.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아, 네네. 예, 네네. 연락처를 저희가 이제 방송이 곧 끝나는데. 네네네. 네, 죄송하지만 예, 여기서. 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방송 끝나고 바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요.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